평범한 대학, 평범한 직장에 다니면서 내 힘만으로 파이어를 하게 된 사람이지. 코인과 부동산이 2대2, 그리고 주식이 한 1, 단타 위주로 하다가 이제 몇 번 큰 실패를 했어. 정말 대박으로 돈을 늘리는, 뭐 웬만한 사람은 1년 연봉, 한 번에. 하루에, S사, 국민주식,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전기차 회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코인, 철이형이라고 해. 반가워. 투자할 때 내가 반드시 지키는 원칙 같은 게 있어?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늘 감정에 앞서게 되거든. 감정이 앞서면은 원칙이 다 사라져. 그래서 감정에 따라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가장 큰 실패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은 결국 감정에 휘둘려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멘탈이 전부 다. 그치? 거구나. 응. 그래서 내가 말하는 멘탈이 전부다는 열심히 존버하자. 뭐 그런 멘탈이 아니라 욕심이나 탐욕, 공포 같은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 나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기는 투자?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야. 증시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난리잖아. 그 비트코인 같은 것만 변동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주식들이 무섭더라고. 너무 슬프잖아. 멘탈도 흔들리고. 어때? 뭐 최근에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주식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변동성이 심한 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상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1000배가 넘게 올랐어. 아마존은 97년에 상장한 이후로 2000배가 올랐어. 그러면 그동안 과연 지금처럼 떨어진 때가 없었을까? 있었겠지. 아마존은 95% 하락했던 적도 있었어. 애플은 40% 이상 하락했던 적이 수십 번이야. 최근에 이제 항상 오르는 것만 봤으니까 그치. 그런 게 없었던 것처럼 거기에 느껴지는데. 익숙해져서 그런 게 절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일단 그거를 처음 겪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돌아갔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애플 주식이 40% 떨어질 때, 50% 떨어질 때, 아마존이 95% 떨어질 때 내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 내가 알고 돌아가면 무조건 사야지. 무조건 사야지. 올인을 해야지. 그게 내 대답이야. 불안함의 이유가 있어. 내가 그 주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 내가 얼마나 잘 아냐야.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야. 오랜 기간 투자 경험을 쌓아서 나의 투자 신념이 있다면은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뻐. 공포에 사라고 하잖아. 남들이랑 반대로 해야 돈 번다고 하잖아.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 타이밍은 언제냐는 거지. 얼마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총회를 했어. 거기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렇게 얘기했어. 워런 버핏이. 우리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타이밍을 모르거든. 잡을 수 없는 거니까. 잡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걸 잡으려고 해서도 안 돼. 그걸 잡으려고 하면 결국 내가 망했을 때처럼 단타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공포에 사라는 얘기는 감정에 휘둘려서 팔지 말라는 얘기라고 난 생각을 해.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그냥 감정적으로 팔거나 또는 반대로 감정적으로 사도 마찬가지야. 그냥 무서운데 물타기라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산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감정에 휘둘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난 생각을 해.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굉장히 폄하하고 미국 증시로 다 갈아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어떤 시장을 선호하거나 폄하하거나 그 이전의 문제, 그 자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한국 증시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잘 알고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한 그런 기업이 있어. 그럼 거길 사면 돼. 굳이 억지로 미국 주식 살 필요 없어. 반대로 나는 다들 싫어하지만 중국의 어떤 기업을 아주 잘 알아. 그러면 거기 사면 돼. 근데 미국 주식을 일반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그 시장에 좋은 주식이 있을 확률이란 게 있지. 좋은 주식이 더 많은 시장이 미국 시장이니까 미국 주식을 하라는 거고. 하지만 내가 한국 증시에 정말 좋아하고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한 기업이 있으면 거길 사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기준은 이제 내가 잘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샀단 말이야. 근데 대주주가 갑자기 주식을 팔아. 그럼 약간 이거 왜 파는지는 이제 뚜렷하게 모를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같이 팔아야 되는 건가? 약간 악의적으로 보일 만큼 주식을 판다고 하면은 주식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대주주가 왜 파냐를 좀 열심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왜 파는지 도저히 이유가 안 나와. 그러면은 내가 알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 비중 조절을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되게 좋은 주식인데 사실은 마이너스 10%, 20%, 30%, 40% 이렇게 쭉쭉 빠질 때가 있잖아. 그럼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트레이딩 하지 않고 추가로 사거나 그냥 홀딩하거나 그런 식인 거야? 그건 뭐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투자 원칙이 달라서 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정한 원칙을 감정에 따라 멋대로 어기고 투자하지 않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한 거야. 원칙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수 있어. 내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다만 적어도
내가 그 원칙을 정한 시점에서는 어기지 않아야 돼. 앞으로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약간 올해든 내년이든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든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어? 이거는 내가 이제 명확하게 정한 나만의 원칙이기도 한데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가 더 훌륭한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나 부동산이나 자산을 사고 그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영원히 보유한다.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그치. 있구나. 기본적으로 좋은 자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자산이란 거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자산이야. 결국 미래 가치를 내가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 미래 가치가 좋은 자산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오르게 되어 있어. 자산을 살려면은 내가 돈을 주고 산단 말이야. 근데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무조건적으로 하락을 해.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화폐를 주고 사야 하는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 근데 모든 자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니지. 좋은 자산의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좋은 자산을 찾아내는 일이야. 그거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게 투자 공부인 거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히 가고 잘 알게 되었고 여전히 계속해서 좋은 자산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은 그러면 팔 이유가 없는 거지. 그 앞으로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 5년 정도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미련 없이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해외를 돌아다닐까 그런 생각 중이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좀 미련을 다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아직은 하고 싶은 걸 다 못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도 좀 남았고 그래서 그거 먼저 다 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해외여행을 돌아다녀 볼까.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게 많은데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또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까? 가장 큰 조언은 자산이 모여나가는 과정은 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거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중에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부터 해라. 복리란 건 결국 시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시간의 힘을 받으려면은 오늘부터 해야지. 가장 빠르게 시간의 힘을 받을 수 있거든. 멘탈이 전부야. 화이팅! 안녕. 안녕.